자, 안녕하십니까? 자,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파트 27번에 기타 비유동 자산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투자 자산과 기타 비유동 자산을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자, 기타 비유동 자산은 보유 또는 처분 시, 보유 또는 처분 시에 손익이 발생합니다. 손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손익이 발생하지 않음. 자,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투자 자산이 있어요. 자, 투자 자산은 보유 또는 처분 시, 보유 또는 처분 시 손익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단 비교를 해서 자, 참고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면은 임차보증금 1,000만 원과 임차료 10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대요. 자, 그러면 차변에 임차보증금 자,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이고요.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이고 임차료가 100만 원이죠. 임차료 100만 원. 총 1,100만 원인데 이거를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대변에 당좌예금이 되죠. 자, 당좌예금 1,100만 원. 자, 2번 보도록 하시죠. 2번. 부동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돼서 자, 임차보증금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내용들을 처리를 하는데 자, 보증금이 1,000만 원을 회수를 하죠.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이 없어지고 이거를 보통예금으로 받는 거죠. 자, 차변에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이요. 1,000만 원을 받고요. 대변에 임차보증금. 자, 대변에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이 자, 이렇게 없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받으러옴 1,000만 원에 대하여 거래처에 부도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기타 비유동 자산 계정을 사용해라. 받으러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자, 이거 자, 받으러옴을 못 받게 돼요. 자, 여기에 대한 처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대손 처리하는 게 있고 사실 세법에서 부도는 6개월 이상 경과해야 대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법 규정 때문에 일단은 임시로 다른 계정으로 했다가 6개월 지나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문제에서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부도어음과 수표로 할게요. 자, 부도어음과 수표 1,000만 원. 자, 대변에 받으러옴 1,000만 원. 자, 4번 보도록 할까요? 4번. 자, 제품을 3,000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자, 3,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자, 1,000만 원은 1년 후, 나머지 1,000만 원은 2년 후에 받아요. 자, 대변에 제품 매출. 자, 제품 매출 3,000만 원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돈을 받기를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1,000만 원을 받죠. 1년 후에 받기로 하고 외상으로 팔아요. 외상 매출금이죠.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은 1년이 아니라 2년 후에 받죠. 그러면 장기 외상 매출금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 6번이 있는데 좀 지우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니까 어이쿠 좀 문제가 비번마저 좀 별 표시가 2개가 있네. 자, 이 문제는 혹시 뭐 재경관리사라든가 아니면 전산세무 1급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만 좀 해당되는 문제겠어요. 자, 이연법인세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인세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 회사가 처리하는 기업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이 뭐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하면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영업의 수익이잖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을 이걸 이익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나중에 처분할 때 이익으로 인식하게끔 그렇게 이제 규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합니다. 이거를 이연법인세라고 해요. 이연법인세. 자, 회사가 계산한 법인세하고 회사가 계산한 법인세와 세법상 납부할 법인세가 틀려요. 회사가 계산하는 법인세와 세법상 납부할 법인세가 틀리다. 자, 이런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연법인세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회사가 계산한 법인세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세법상 납부할 법인세가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1,000만 원을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1,200만 원을 낸다? 200만 원을 그러면 법인세에 대해서 미리 납부했다고 보는 거예요. 일종의 성급금 형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급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성급금 자산이죠. 차액 200만 원만큼 이연법인세 자산이 나와요. 자, 반면에 자, 예를 들어 회사가 인식한 법인세가 1,000만 원인데 세법상 납부할 법인세가 예를 들어 8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법인세를 조금 인식하죠.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해요. 이연법인세 부채. 자, 이거는 법인세를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800만 원밖에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200만 원만큼 법인세를 좀 미지급했다. 미지급금은 부채잖아요. 일종의 미지급금 형식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법인세법상 납부할 법인세가 5천만 원이에요. 자, 차변에 법인세가 있는데 세법상 납부할 금액은 미지급 세금 또는 미지급 법인세로 할게요. 5천만 원을 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세법상 납부할 금액은 뭘로 하자? 미지급 법인세. 그 다음에 회계상 납부할 금액은 회계상 계산한 거 4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법인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하고 미지급 법인세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더 내는 거잖아요. 세법이 더 큰 경우에 지금 딱 차대변을 맞춰보더라도 차변에 1,000만 원을 뭔가를 더 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라고 할까요? 자, 이거를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해요. 이연법인세 자산. 자, 6번 봐요. 6번. 자, 이번에는 반대로 법인세법상 자, 미지급 법인세가 5천만 원인데 회사는 6천만 원만큼 법인세 비용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법인세 비용 6천만 원. 대변에
미지급 법인세는 5천만 원. 자, 미지급 법인세는 5천만 원. 어이쿠. 자, 1,000만 원만큼 법인세를 조금 내죠. 이연 법인세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파트 28번부터는 이제 유형자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토지나 건물, 이런 거를 뭐라고요? 토지나 건물, 뭐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토지나 건물,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내가 설비를 증축한다. 뭐 구축물, 짓고 있는 건물,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토지, 건물, 그러니까 등이라고 할게요. 원래 더 뒤에 많은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주제가 좀 많다 보니까 1번, 2번 이렇게 나눠봤어요. 아, 선생님, 토지 건물하고 구축물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나누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토지 건물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보니까. 자, 1번 보세요. 자, 토지가 있는데 우리 회사 대표님이 과거에 1억 원 주고 샀어요. 지금 이게 시가가 1억 5천만 원인 그런 토지를 우리 회사에 기증을 해줘요. 자, 이거 자산을 받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과거에 얼마 주고 샀을까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지금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에 관심이 있을까요? 지금 가치가 더 궁금하겠죠? 차변에 토지. 1억 5천만 원인데 이거 취득세가 200만 원이 나오죠. 취득세까지 같이 포함시켜 주세요. 1억 5,200만 원 대변에 자산 수증이익 1억 원짜리 1억 5천만 원짜리 받았죠. 자산 수증이익 1억 5천만 원 대변에 현금 200만 원. 자, 이렇게 처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보도록 하죠. 3번. 2번. 토지를 취득하고, 액면금액 5,000원, 공정가치 8,000원인 주식을 만주 발행하여. 자, 지금 액면금액과 공정가치가 틀리죠.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게 실제로 거래할 때 보면은 액면금액만큼 받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수시로 금액이 변동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자,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공정가치만큼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산해 주세요. 자, 차변의 토지 8천만 원 그러면 8,000원 곱하기 만주에서 자, 8천만 원. 자, 대변의 자본금 8천만 원. 5천만 원. 자, 대변의 자본금은 5천만 원이고 그러면 3천만 원 더 받았어요. 3천만 원 더 받는 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 3천만 원.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자, 공장 건물에 현금 3천만 원을 지급하여, 자, 교량이 뭐냐면은, 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이렇게 하나 건물이 있고 또 건물이 있으면 여기에다 이동할 수 있게 뭐 다리 같은 걸 놔준다거나 이런 게 이제 교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거를 이제 3천만 원을 지출했는데, 자, 이거 건물로 할 수도 있는데, 건물보다는 좀 구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구축물로 해볼게요. 교량, 다리 같은 거, 조회대, 농구 골대, 축구 골대, 이런 거, 구축물로 하세요. 3천만 원. 자, 대변의 현금, 3천만 원. 자, 4번 보도록 하죠. 4번. 자, 과거에
8천만 원 주고 샀던 토지를 7,500만 원에 팝니다. 어이구, 그러면 이거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거 요령 알려줬죠. 먼저 처분하는 자산을 감소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받는 대가 써주시고 이익인지 손실인지 해보자. 자, 토지 8천만 원 주고 산 토지 없어져요. 8천만 원 주고 산 토지 없어지고요. 현금 얼마 받아요? 현금 7,500만 원을 받죠. 자, 그러면 500만 원만큼은 어떻게 돼요? 500만 원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게요. 5번, 6번. 자, 건물 1억 원에, 건물을 1억 원에 이제 별도로 취득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건물 1억 원이죠. 차변의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나오죠. 자, 부가세 대급금 1,000만 원. 차변의 건물 1억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금. 자, 1억 1,000만 원. 자,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이것도 별 표시가 있네. 자, 정기까지 인식한 건설 중인 자산. 자, 건설 중인 자산은, 이거 원래 이거 편집하는 직원이 실수했는데,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거 계정 과목은 붙여서 쓰는 겁니다. 자, 건설 중인 자산의 장부상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고, 이번에 5천만 원을 더 지출해서 건물이 완공됐어요. 자, 차변의 건물, 그러면 2억 원이 되죠. 자, 차변의 건물 2억 원이 되고, 대변의 건설 중인 자산 1억 5천만 원이 있었죠. 그동안 1억 5천만 원이 있었는데 5천만 원을 더 지급하니까, 현금 5천만 원을 더 지급하니까 이게 이제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파트 28번이었고 파트 2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파트 29번. 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1억 2천만 원에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9천만 원, 건물의 공정가치는 6천만 원이었어요. 자, 합쳐서 얼마인데? 1억 2천만 원인데, 이거를 토지하고 건물에 나눠줍니다. 자, 토지와 건물에 나눠주는데, 토지가 9천만 원, 건물이 6천만 원이죠. 이거 앞에 파트 22, 23 할 때 안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어요. 둘이 더하면 15죠. 9 더하기 6, 15죠. 15분의 9는 토지, 15분의 6은 건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눠보시면, 자, 토지가 7,200만 원이 안분이 되고요. 건물이 4,800만 원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럼 이제 회계 처리. 차변의 건물 7,200만 원. 자, 건물이 아니라 토지, 미안해요. 자, 토지 7,200만 원, 건물 4,800만 원. 자, 이렇게 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당좌예금 대변에 1억 2천만 원만큼 당좌예금이 빠져나가겠죠. 자, 당좌예금 1억 2천만 원. 자,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이번에도 토지와 건물 일괄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2번 문제는 이걸 취득하자마자 현금 2천만 원을 지급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다? 이렇게 나와버리네? 그럼 총 1억 2천만 원에다가 200만 원이 더 들어가죠. 그럼 1억 2,200만 원이 총 들어가는데 건물은 없죠. 지금 철거했으니까. 전부 다 토지로 해야 돼요. 자, 2번.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다음에 건물을 취득하자마자 즉시 철거하잖아요. 그러면 건물의 철거 비용까지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뒤에 해답에도 써놨죠, 제가. 토지 1억 2천만 원, 1억 2,200만 원. 대변에 토지 대금을 수표 발행해줬죠. 당좌예금 1억 2천만 원. 자, 대변에 현금. 자, 대변에 현금 200만 원. 이렇게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차변에 토지, 대변에 당좌예금. 자, 이렇게 적어봅니다. 자, 3번 보도록 하시죠. 3번. 기존 건물에 사용하던 건물을 2천만 원에 처분하였다. 처분 당시 건물의 취득원가는 500만 원. 자, 여기에서 자, 주의하실 점. 자, 이번에 부가치세 고려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가치세를 좀 먼저 쓰고 시작할게요. 자, 얼마에 팔아요? 2천만 원 부가세 별도니까 부가세 예수금 200만 원이죠.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처분하는 자산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합니다. 자, 취득원가 5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4천만 원인 자산을 처분을 하죠. 자, 건물 5천만 원. 자, 감가상각 누계액, 이거 제가 편의상 이거 그냥 줄여서 쓸게요. 감가상각 누계액 4천만 원. 자, 이렇게 먼저 처분하는 자산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는 대가. 자, 2천만 원 부가세 별도니까 2,200만 원인데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해요. 그러면 이거는 미수금으로 합니다. 2,200만 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익인가 손실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뺍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장부금액이라고 해요. 장부금액이 1,000만 원인 것을 부가치세 제외하고 2천만 원에 팔죠. 1,000만 원 더 받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오겠죠.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 1,000만 원.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파트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5번 문제. 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게 나옵니다. 자,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자,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성능이 증가해요. 또는 내용 연수가 연장돼요. 자, 이런 경우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이건 회계 처리를 할 때 자산 금액을 증가시켜 줍니다. 자, 자산 금액을 증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이 나오잖아요. 자, 수익적 지출이 나올 때는 이거는 성능을 유지하거나 원상 회복을 위한 거. 성능 유지, 원상 회복. 이런 거를 우리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데, 자, 이 수익적 지출은 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그래서 한번 이제 이거 문제를 적용을 해보자면 5번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도색을 했죠. 자, 부가치세 고려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쓸게요. 근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는 그럼 자본적 지출로 봐야 되겠죠. 건물 금액을 늘려주세요. 건물 8천만 원. 그 다음에 도색하는 거 수선비 100만 원. 자, 총 8,100만 원 나오죠. 대변에 현금 8,100만 원.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게 5번이 아니었지. 이게 4번이었고 5번 문제, 5번의 답. 자, 이번에는 건물인데요. 잠깐만. 취득하자마자 철거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면서 1,100만 원, 부가가치세까지 1,100만 원을 지급을 하죠. 자, 내가 돈을 주는 입장이에요? 받는 입장이에요? 지급하는 입장이죠. 자, 대변의 건물. 얼마 주고 산 건물이 없어져요? 5천만 원 주고 산 건물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자, 감가상각 누계액 4천만 원이 자, 같이 세트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거 매입을 하는 입장이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나와야 되죠. 부가세 대급금. 자, 100만 원. 현금 1,100만 원이 빠져나가죠. 자, 그러면은, 자, 이익인가요? 손실인가요? 아무것도 안 나오나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차변합계는 4,100만 원이고, 대변합계 6,1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만큼 차변에 써야 되죠. 이러니까. 장부금액이 1,000만 원이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거를 장부금액이라고 하는데 장부금액 1,000만 원인 걸 처분하면서 1,000만 원은 받기는커녕 오히려 1,000만 원을 더 지급을 했죠.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2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1,000만 원하고 마이너스 1,000만 원하고 2천만 원 차이 나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2천만 원하고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파트 29번을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 30번에 기계장치가 있고 31, 32. 자,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제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